2016년 3월 6일 홍콩 경찰서로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옵니다. 저 며칠 전부터 제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요. 제 남자친구 좀 찾아주세요. 실종자는 당시 28살이었던 장완리. 여자친구 말로는 실종신고 이틀 전 3월 4일. 이때쯤에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약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이래저래 돈 들어갈 거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날 4일 오전에 내가 사업차 돈을 약 500만원 정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오겠다며 친구한테 좀 다녀오겠다면서 집을 나섰다는 겁니다. 그런데 딱 이때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. 이 여자친구는요, 아무래도 그날 만나려고 했던 친구 26살 젠상신이 수상하다 라고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. 그렇게 젠상신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약 3주 후인 2016년 3월 29일 저녁 7시경 경찰서로 이 젠상신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. 방금 젠상신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요. 그 문자의 내용은요. 야, 나 사람 죽였어. 아, 머리 아파 죽겠다 진짜. 홍콩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어. 여기 뜨고 싶어. 아, 여기서 뭔가 단서가 잡혔죠. 경찰은 바로 젠상신의 거주지를 확인 들이닥쳤습니다. 그곳은 바로 옆에 이 건물 9층.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어요.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. 와, 이 새끼 벌써 홍콩 뜬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때 경찰은 소방관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요. 그들의 도움으로 문이 열린 그 순간 확 찬바람이, 에어컨의 강한 찬바람이 경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. 어우, 이거 무슨 바람이야? 그와 동시에 강한 악취까지. 집이 부패하고 썩은 비린내로 가득했대요. 와, 이거 집에 뭔가 있구나 싶었던 그때 경찰의 이목을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. 거실 중앙에 저거 뭐냐? 거실 중간에 사람 허리 좀 넘어서는 큰 나무 상자 하나가 뭐지? 싶어 그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안에 회색 시멘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. 킁킁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, 이 집안의 모든 썩은 내, 악취가 여기 시멘트 안에서 나는 거였네. 이 시멘트 안에 지금 뭐가 있구나. 거기에 플러스로 나무 상자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새빨간 물 얼룩까지. 경찰은요,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. 아, 이 안에 사람 시신이 있구나. 그럼 이 시신을 꺼내야 되는데 무작정 전기톱으로 막 반을 가를 수 없잖아요. 그냥 막 갈라버리면 시신이 쪼개질 텐데. 그러니까 우선 톱으로 일일이 손질하면서 겉에 나무를 분해시킵니다. 그 결과 안에 굳은 시멘트만 남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이에요. 지금 이 시멘트 안에 시신이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. 나무 걷어냈더니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 후에 이 시멘트를 또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때도 일일이 조각칼 같은 걸로 사람이 다 깼대요. 무려 5시간을. 그렇게 시신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. 시멘트 안에 있던 사람은 부패가 진행된 채 공처럼 웅크린 자세로 있었습니다. 확인 결과 사망한 피해자는 실종된 장완리였어요. 그는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? 용의자인 젠상신은 어디로 간 걸까? 경찰은 바로 해당 건물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장완리가 친구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그날 3월 4일 이날 친구인 젠상신을 만난 게 확인됐어요. CCTV의 버젓이 둘이 젠상신의 집으로 시신으로 발견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는요,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. 젠상신, 그리고 장완리, 그리고 2명의 남성이 더 있었습니다. 제일 앞에,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가 젠상신이에요.
이렇게 4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딱 그 이후부터 장완리가 나오는 모습이 없어. 나머지 3명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. 한 번은요, 3명 중에 1명이 이 집을 나가더니 밖에서 로프, 테이프, 시멘트, 판자 등등 이런 걸 막 사가지고 들어가요. 아, 이거 쟁샹신 혼자 한 게 아니네. 3명이 다 같이 죽인 거구나. 바로 경찰은요, 장완리의 실종 전 마지막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.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쟁샹신이네. 부검 결과 그의 몸 안에서 다량의 마취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마취제 성분 플러스 마약에 알코올, 술까지 나왔어요. 거기다 장완리의 팔을 딱 걷었는데 주사 자국이 아주 그냥 이리저리 콕콕콕 다 나 있는 거예요. 이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놈들이 장완리가 살아있을 때 마취제 투여하고 마약 투여하고 술까지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죽였구나. 언제? 3월 4일날 바로. 경찰은요, 2번째 제보 전화해줬던 친구가 그랬잖아요. 쟁샹신이 사람 죽였다면서 얼른 홍콩 뜨고 싶어 한다고 했다고. 역시나 이놈들 딱 이때요, 대만으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. 쟁샹신, 그리고 공범인 리우시아오, 그리고 장산형. 아, 중국 발음 너무 어려워요. 쟁샹신, 리우시아오, 장산형. 아우, 뭐 여튼 이런 이름이에요. 홍콩 경찰은요, 바로 대만 경찰에게 공조를 요청했습니다. 대만 경찰 바로 조사 착수. 호텔 하며 수천 개의 거리, 도시 다 감시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와, 이것들 어디 숨은 거야? 경찰의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또 도와줍니다. 4월 10일 한 여자가 대만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. 저 원래 홍콩 사람인데요. 여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여권도 압수당하고 거의 납치돼 있었어요. 저랑 같이 온 사람들 사람 죽이고 도망온 거예요. 얼른 그들 좀 잡아주세요. 이 여자가 말하는 그들은 누구? 쟁샹신과 아이들 그 3명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신고한 이 여자는 또 누구인 걸까요? 이 여자는 당시 19살이었던 허링위. 그녀는요,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. 장완리가 살해당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. 하지만 자기는 그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. 이 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? 이 말에 당시 홍콩 경찰은요, 허링이한테 그랬대요. 너 법정 형량 줄이려고 거짓말하면 안 돼. 너 거짓말하다 걸리면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. 아는 정보 정확하게 다 말해줘야 돼. 그러니까 이때 허링이 말로는 자기가 쟁샹신 회사의 비서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. 일도 그렇고 집도 쟁샹신 집에서 같이 지냈었다고. 3월 4일 낮쯤에 자기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. 그 소리에 놀라 깼다고. 1층으로 내려가 보려고 자기 방에 나왔는데 그때 말소리가, 대화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대화가 뭐 어떻게 죽일 거냐, 죽이고 어쩔 거냐, 뭐 이런 내용. 그래서 내려가려다가 좀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?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고 자기 방문 앞에 나왔다가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집 안을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. 이때 또 1층 내려가려다가 순간적으로 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2층 자기 방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쟁샹신과 그 친구 2명이 욕을 하면서 처음 보는 남자를 막 몰아세우고 때리고 목을 조르고, 그 와중에 갑자기 쟁샹신이 주사기를 딱 들더니 그 남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막 찌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는 얼마 안 가 그 처음 보는 남자가 쓰러졌다고.
그 모습에 놀래가지고 자기는 다시 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었다는 거예요. 그 후 얼마 안 가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자기 방에 올라와가지고는 밑에 사람 죽어있다고 그 얘기 듣는데 자기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. 그 후 용의자 세 사람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얘기 나누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. 토막내서 냉동실에 넣거나 쓰레기통에 버릴까? 하나도 남지 않게끔 뼈는 갈아버리고 살과 내장은 먹을까?까지 생각하다가 검색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. 야, 시멘트로 그냥 묻어버리자. 그렇게 유기용품을 사러 3명이 나갔대요. 이 용의자 3명이 집을 나선 그 순간 이때 이 허링이가 도망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. 얼마나 무섭습니까? 그래서 대충 짐을 꾸려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집 밖으로까지 나왔어요. 그런데 얼마 안 가 쟁샹신한테 전화가 띠링띠링 오네. 너 어디냐?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라. 지금 허링이는 다 알고 있잖아요. 이놈들이 보내주겠습니까? 절대 안 되지. 그렇게 허링이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띈 건 집안 거실에 떡하니 있는 큰 나무 상자 하나. 이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. 이 세 남자는요, 시멘트의 응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어컨도 최대로 틀고요, 동시에 냄새를 은폐하기 위해 집 전체에 공기청정기에 향수까지도 뿌립니다. 자기들 계획은요, 이 나무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였어요. 그런데 그 안을 시멘트로 채워놨잖아요. 와, 너무 무거워. 안 옮겨지는 거예요. 생각보다 옮기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결국 그들은 상자를 집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. 대신 자기들이 도망가는 걸로. 이때 이들은요, 허링이를 끌고 가요. 왜? 괜히 이것이 잘못 입놀리면 어떡해. 반 협박하에 데리고 가는데 이때 이들은요, 경찰이 찾지 못하게끔 머리 염색하고요, 몸에 있는 문신 다 디자인 바꿔서 다시 합니다. 그리곤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 호텔 체크인을 하고 여권을 신청해요.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던 거예요. 그렇게 대만으로 도망갔는데 이 허링이 살인마들과 같이 있는 건데 나도 자칫하면 나무 상자고 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공포에 내내 떨다가 이 3명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. 경찰은 허링이가 제공한 단서에 따라 4월 11일 오후 대만에서 이 3명을 잡습니다.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. 돈 주기 싫었던 거예요. 거기다 확인해 보니 쟁샹신과 장완리 둘이 수년간 서로 알고 지내면서 사업 투자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둘이 사업상 거래 및 돈 문제로 좀 트러블이 있는 상황이었네? 사건의 그날도 돈 받으러 오겠다고 하니까 짜증이 난 쟁샹신이 나머지 두 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. 같이 좀 죽이자. 내가 너네한테 돈 얼마 줄게. 그러니까 이 2명도 혹한 거예요. 그렇게 이들은요, 장완리가 오기 전, 만나기 전부터 밧줄, 비닐봉지, 마취제를 사놉니다. 한 공범은요, 자기 전 여자친구의 검은색 속옷까지 챙겨요. 왜? 그 속옷에 마취제 묻혀가지고 장완리 코와 입을 막아버리려고. 이들은요, 사건의 그날 오후 1시경 만나기로 약속합니다. 그렇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쟁샹신 집으로 유인. 거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막 욕하면서 때리면서 마취제로 기절시키고 죽이고 다 한 거예요. 그 후에 이들은요, 고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장완리의 몸에 주사기로 알코올까지 집어넣습니다. 죽은 걸 확인한 이 3명은요, 나무 수납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튼 옆에 이것과 시멘트까지 다 사와서 이 좁은 상자에 시신을 꾸겨 넣고 시멘트 안에 묻어버린 거예요. 뭐 자기들끼리는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겠죠. 완전 범죄. 웃긴 건요, 결론은 다 잡혔잖아요. 그런데 잡힌 후에
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기 바빴대요. 쟁샹 씨는 난 죽이고 싶지 않았다. 그런데 요 옆에 이놈이 죽이고 더 돈을 갈취하자고 했다. 난 죽이고 싶지 않았다. 죽이고 나서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다. 라고 얘기하고요. 또 한 놈은 쟁샹신이 강압적으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. 서로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아우, 참 감동적인 우정, 깊은 우정이죠. 결론은 이 3명 홍콩 경찰에 넘겨졌고 재판 결과 주범 쟁샹신, 종신영, 그리고 공범 2명은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됐다고 해요. 그렇다면 이 사건에 연루된 또 한 명이 있죠. 허링위. 그녀는 죄값을 받았을까요? 여러분, 허링위 죄값 받을 게 있나요? 허링위도 지금 피해자인 거예요. 같이 얼떨결에 집에 있다가 살인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. 그렇게 기회에 엿보다가 오히려 모든 걸 경찰에게 털어놨죠. 어찌 보면 허링위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. 허링위는 장완리 살인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보고 아무런 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였던 장완리, 결혼, 약혼을 앞두고 있었대요. 한창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살 새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데, 새집 알아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돈 받을 거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잃은 여자친구는 또 어쩝니까? 가족들은 또 어쩌고. 참, 그래서 오늘은 나무 석관? 아니, 나무 상자에 시멘트를 채워 시신을 유기한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